회장님, 이 돈 회장님 부인한테서 받았습니다. 뭐라고? 고성이가 왜 자네한테 이런 돈을 줘? 저는 지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박진석의 회장실. 탁자 위에는 10억짜리 수표가 놓였고 그 숫자는 말보다 먼저 숨을 막히게 만들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채 26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의 문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한때 쌍둥이를 낳았고 그중 딸은 남겨둔 채 아들만 데리고 살아남았다는 사실부터요. 지은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운명이라고 믿어왔던 26년 전 그 장면, 아픈 아이를 안고 길에서 박진석의 차를 멈춰 세웠던 그날조차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함으로 보였던 순간이 사실은 계산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끝이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이 끝난 뒤 고성이가 지은호를 따로 불러 거액을 쥐어주며 우진에게서 멀어져라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대목이었어요. 살렸다는 이유로 고마워하기는커녕 돈으로 관계를 끊어내려 했다는 점이 박진석을 더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박진석 앞에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를 믿는 선택과 아내의 민낯을 받아들이는 선택 사이에서 어떤 쪽이 진짜 자신의 삶을 지키는 길인지요. 26년을 버티며 이어온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 고성이에게 돌아올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박진석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1번, 든 걸 알면서도 결혼을 지킨다. 2번, 진실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끝낸다. 3번, 고성이의 말 한마디에 다시 흔들린다. 과연 어떤 선택이 현실이 될까요? 1, 2, 3 중에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예상이 적중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은호의 쌍둥이 오빠, 우진이 입원해 있는 병실. 탁자 위에는 수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에라도 날아갈 것처럼 얇은 종이였지만 그 위에 적힌 숫자는 병실 공기를 단번에 눌러버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을 확인한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우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우진의 시선이 천천히 수표에서 맞은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앞에는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해맑고 긍정적인 얼굴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쪽에 익숙한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지금은 우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호가 이 수표를 들고 있는 이유를 우진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감정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을 정리하듯 이 돈은 고성이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했고 우진에게서 떨어지라는 의미가 붙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우진은 그제야 자신이 왜 숨이 가빠지는지 이해했습니다. 엄마라고 믿어온 고성이가 자신을 살린 사람을 돈으로 밀어내려 했다는 사실은 우진이 살아온 세계의 규칙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진은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고성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아내였고 박진석이라는 기업 회장의 곁에서 부인이면서도 늘 실장처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단단한 계산, 그리고 목적을 위해 감정을 배치하는 능력으로 살아남아온 사람이었는데요. 우진은 어릴 때부터 그런 엄마의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자신에게는 보호처럼 느껴졌고 바깥 세상에는 방패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지금 은호의 앞에서는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수표를 다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탁자 위에 둔 것으로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눈빛만 단단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이 돈을 계기로 고성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마음을 굳혔는데요. 우진은 말리고 싶었습니다. 우진은 지금 겨우 살아났고 은호는 몸도 마음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시작되면 그 싸움은 단지 고성이 한 사람에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우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집안, 박진석의 회사, 그리고 그 주변에 얽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함께 흔들릴 게 뻔했거든요. 그렇지만 우진은 결국 은호를 막지 못했습니다.
막는다는 건 은호에게 다시 침묵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고, 은호의 침묵은 이미 26년치의 무게를 짊어진 침묵이었으니까요. 은호는 병실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한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과 전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금수저였지만 적어도 사람을 대할 때만큼은 계산을 감추려는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성재는 이 지역의 아주 친한 친구였고 지은호를 마음에 품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은호가 짝사랑하는 사람은 이 지역인데 박성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을 접지 못한 채 조용히 은호의 곁을 맴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호의 전화는 박성재에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자신이 피하고 싶던 현실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호출처럼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은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밝음이 거의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은호가 박진석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 박성재는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순간 은호가 더 단단해질지 더 무너질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은호가 결심을 굳힌 상태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잠깐 침묵한 뒤 아버지에게 전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승낙이 이후의 모든 파국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누구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수표를 들고 박진석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안 은호는 여러 번 마음속으로 정리했을 겁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박진석이 도망치지 못하는지, 어떤 사실부터 보여줘야 박진석이 고성희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지 못하는지요.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은호를 맞이했습니다. 박성재가 꼭 만나야 한다고 했다는 전달을 들었지만 박진석의 눈빛에는 경계가 짙었습니다. 기업을 오래 운영한 사람답게 돈과 사람과 비밀의 냄새를 구분하는 감각이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탁자 위에 수표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도 과장도 없이 딱 한 장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한 장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호는 그 돈이 고성희에게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왜 이런 돈이 은호의 손에 있느냐고 묻자 은호는 박진석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말한 뒤 고성희의 친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의 머릿속에서 고성희의 딸이라는 문장이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성희가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고 박진석은 26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그 다음 사실을 차근차근 이어갔습니다. 26년 전 고성희에게는 쌍둥이가 있었고 아들은 우진, 딸은 은호였다고요. 그런데 고성희는 딸을 남겨두고 아들만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버렸다라는 표현이 너무 날카로워서 박진석은 본능적으로 이유를 찾으려 했겠지만 은호는 이유를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듣기 전에 선택의 잔혹함을 먼저 보라는 듯 말해나갔습니다. 한 아이는 품에 안고 한 아이는 세상에 내던진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은호와 우진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자랐습니다. 박진석이 우진의 간 이식 이야기를 꺼내자 은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진에게 간 이식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들었을 텐데 그게 자신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박진석은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로 물러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진은 박진석 집안에서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고성희가 평생을 걸고 키워온 아들이었고 박진석 역시 그 아들을 우리 집안의 사람으로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나는 고성희가 버린 딸이라고 말하는 순간 박진석이 붙잡고 있던 결혼의 서사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수술 이후의 일을 이어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은호를 찾아와 거액을 주며 우진에게서 떨어지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진이 아픈 동안에도 우진이 살아난 직후에도 고성희의 머릿속에서 가장 큰 공포는 아들의 회복이 아니라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은호는 그 돈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입막음이었고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도구였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진석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고성이의 모성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목적을 위한 연출일 수 있다는 의심이 뒤늦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마침내 26년 전 그날을 꺼냈습니다. 박진석이 운명처럼 기억해온 장면, 고성이가 아픈 아이를 안고 길거리에서 박진석의 차를 세웠던 날 말입니다. 박진석은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 책임감이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과정까지 함께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은호는 그날조차 철저히 계획된 만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에게서 들었다는 말과 함께요. 고성이가 우진에게 그날 이야기를 자랑처럼 했고 회장과의 만남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말했었다는 겁니다. 박진석에게 그 말은 26년의 결혼이 단순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부터 뒤집히는 말이었습니다. 거짓이 기반이었던 결혼이라면 그 결혼에서 쌓아온 모든 신뢰도 함께 붕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은호는 마지막으로 고성이의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재산과 지위를 향한 선택이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에게는 친딸도 아들도 남편도 결국 도구였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동안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업 회장으로서 수많은 협상과 배신을 겪어온 사람이라도 26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의 민낯이 한 번에 드러나는 충격은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은호는 수표를 그대로 두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이 왜 생겼는지를 박진석이 직접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고성이를 불렀습니다. 고성이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다정한 아내의 얼굴로 맞았겠지만 박진석의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렸을 겁니다. 박진석은 서재로 고성이를 데려갔고 수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은 아주 짧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찰나의 흔들림이 박진석에게는 대답보다 더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을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왜 쌍둥이 중 아들만 데려갔는지, 왜 딸을 숨겼는지, 왜 지금 와서 은호에게 돈을 주며 입을 막으려 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엔 우연과 불가피를 말했을 겁니다. 우진이 아팠고 가난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변명 말입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묻는 질문은 과거의 가난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다면 지금의 협박은 무엇이냐고요. 지금의 돈은 무엇이냐고요. 그 질문 앞에서 고성이는 더 이상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박진석은 인터폰을 눌러 아들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성재가 서재로 들어왔을 때 박진석이 원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 고성이의 진짜 엄마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망설였겠지만 결국 자신이 사랑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을 겁니다. 고성이는 박성재를 늘 성과와 평가로 재단했고 아들의 마음을 품어주기보다 아들이 가진 가치를 관리해왔습니다. 박진석이 박영라 이야기를 꺼내자 박성재는 박영라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이는 박영라의 엄마이지만 박영라가 느낀 건 사랑보다 통제였고 그 통제 속에서 박영라는 우아하고 조신한 껍질을 더 단단히 두르며 살아왔습니다. 박진석은 그 증언을 듣는 순간 고성이의 본 모습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우진이 고성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우진은 더 이상 엄마라는 호칭을 마음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고성이가 은호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돈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내려는 시도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행동을 우진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려 했을지 모르지만 우진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26년 전에도 지금도 고성이의 선택은 사랑보다 성공에 가까웠다고 우진은 느꼈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났을 겁니다. 살아남은 기쁨보다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가 버려줬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을 테니까요. 고성이는 그 병실에서 아들에게서까지 등을 돌려짐으로써 자신이 붙잡고 있던 세계가 실제로는 얼마나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6년 동안 이어온 결혼이 한순간에 끝난다는 사실이 씁쓸하지 않을 리 없지만 박진석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을 끝내지 않는다면 그 거짓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테니까요. 박진석은 우진을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라 해도 지금까지 키워온 정이 있고 무엇보다 우진은 그 결혼 생활의 한복판에서 가장 크게 이용당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성재 역시 흔들렸을 겁니다. 아버지와 고성희 사이의 파국은 자신의 자리와도 연결되고 은호에 대한 마음과도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영란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까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그 무너짐이 실제로 시작되어 버렸으니까요. 이후 고성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박진석의 신뢰를 잃었고 아들 우진의 마음을 잃었고 박성재와 박영라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잃었습니다. 그 잃어버림은 돈이나 집보다 훨씬 치명적이었는데요. 고성희에게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자산이었지만 그 자산을 스스로 깎아 먹어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순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술로 버티고 거리로 나가고 눈앞의 현실을 흐리게 만들려 했겠죠. 결국 그 밤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고성희는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생명은 건졌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고성희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든 비밀이 생기기 전 쌍둥이를 낳고 두 아이를 온전히 품에 안고 있었던 그때의 감정에서요. 고성희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누구를 이용했는지, 누구에게 돈을 쥐어주며 관계를 끊어내려 했는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 남았습니다. 두 아이를 품었던 순간의 따뜻함만 남았습니다. 은호와 우진이 병실에 찾아왔을 때 고성희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듯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삼켰습니다. 분노를 꺼내기에는 상대가 너무 무방비했고 용서를 말하기에는 자신이 겪어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우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를 미워하고 싶었던 마음과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밖에서 긴 시간을 망설였겠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고성희가 지금 멈춰있는 그 기억이 두 아이를 버리기 전의 기억이라면 그 기억 속에서만큼은 두 아이가 버려지지 않은 아이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은호와 우진은 고성희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고성희가 더 이상 현실의 잔인함을 기억하지 못한 채 두 아이를 품었던 순간에 머물러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은 고성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호와 우진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증오로 평생을 이어가기에는 두 사람 모두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은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카페 매니저로서의 일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꿈도 놓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지은호라는 사람을 좋아해왔던 박성재와 한때 고백을 거절했던 이지혁의 시선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일 잘하고 잘생긴 비혼주의자로 버티며 살아왔지만 은호가 이런 폭풍을 견디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마음이 과연 그대로일지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으로서 흔들리지 않으려 하면서도 은호를 향한 마음 때문에 자신도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갈림길은 이후의 전개를 더 날카롭게 만들 여지가 충분했는데요. 우진은 회복의 시간을 다시 가져야 했습니다.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고성희의 아들이기 전에 은호의 쌍둥이 오빠로서의 자리, 그리고 박진석의 결혼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용당한 아이로 남지 않기 위한 자리 말입니다. 박진석은 회장으로서의 선택뿐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선택이 틀렸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로서 남겨진 사람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박성재는 친아버지 박진석과 새엄마 고성희 사이에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고
박영란은 엄마의 통제가 사라진 자리에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성이는 기억을 잃은 채 자신이 가장 행복했을지도 모르는 순간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호와 우진은 병실 문을 나서며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어떤 진실은 드러나야 했고 어떤 관계는 끝나야 했지만 그 끝이 반드시 복수로만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두 아이를 품었던 그때의 기억에서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잔인한 현실을 지워주는 마법이 아니라 두 아이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정리였는데요. 그렇게 은호와 우진은 비로소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미래를 만드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죄의 끝에는 대가가 있었고 사랑의 끝에는 용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